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원래 현대사료예요. 현대사료고, 얘가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현대사료가 바이오 쪽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배구조를 좀 개편을 하면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뀐 건데, 뭐 요즘 최근에도 다시 한번 거래량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요거 분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우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아서 사실 뭐 다른 타 이런 비슷한 모양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칼 손절을 잡아야 되는 그런 차트 모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제 채널 몇 번 보신 분들은 좀 아실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해서 그래서 아실 것 같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 설명 좀 드릴 거고, 뭐 반대로 뭐 상황만 이제 사실 회사가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만 깨지 않으면 뭐 보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칼같이 손절을 못 치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예시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예시들 많이 보여드리면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저는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원래 손절을 잘 치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대사료였었다라고 했죠. 얘는 지금 뭐 바이오 쪽으로 편입이 좀 되어 있지만 기본 태생 자체가 사료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료주로도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고, 당연히 이때 당시가 이제 점상 랠리 보냈던 당시죠. 이때가 이제 2022년도 3월인데, 이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전쟁하는 부분들 때문에 막 곡물 대란 일어나고 막 사료가 엄청 올라가고 난리 치던 때여가지고, 이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7연상인가요? 예. 7연상을 날려놓고 지금 윗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사료 관련주로 엮이면서 현대사료 이때였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쫙 끌어올려놓고 중간에 뭐 앵별 분할하고 사업구조 개편하고 뭐하고 하면서 바이오 쪽 편입시키고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고 나서 뭐 이때 당시에 여기선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없었을 거고, 대부분 지금 뭐 만원대 다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 밑에서는 잡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뭐 잡을 거면 2월달에 딱 이때 당시 있긴 했는데 많지 않았을 거라고 이분들은 다 청산을 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또 여기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것도 요때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우선은 고래에서 요걸 좀 다루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현대사료였고 사료주들로 끌어올렸었던 그런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적으로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간혹 보면은 이렇게 점상 랠리를 보내놓고 나서, 제가 사실 점상 랠리를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들고 있을 땐 좋아하는데, 점상 랠리가 나왔었던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이후에 포지션을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따가 설명드릴 이유기는 한데,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려놨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찐카드냐 아니냐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재물을 바탕으로 얘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 애냐, 아니면은 그냥 순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가는 애냐, 이걸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또 재무적인 부분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나쁜 애는 아니에요. 증거금률이 우선 20%로 잡혀있다라는 거는, 이 증거금률 100인 건 거의 다 피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재무적으로 안 좋은 경우들이 많고, 말 그대로 이건 증거금률이 20%가 뭔 소리냐면, 뭐 내가 100만원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20만원만 있고 80만원을 빌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증권사 측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걸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거금률이 20으로 잡혀있는 걸 봐서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는 기업이긴 하다. 그렇지만 22년도 추이는 뭐 당연히 적자였고, 21년도, 22년도 당기순 적자도 2년 동안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대신에 회사의 돈은 엄청나게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뭐 매매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올해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올해가 별도로, 올해는 뭐 문제 없네요. 올해는 문제는 없는데 단기 순적자가 좀 많이 나긴 했네. 이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긴 하네요. 이게 지금 찐카든지 아닌지 사실 분간이 좀 안 가긴 합니다. 이거 펀더멘탈로 보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얘가 바이오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됐으니까, 이게 막 신라젠 같은 것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선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재무 상황이 안 나와도 일시적인 펌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그게 매력인 종목들이죠. 물론 그 끝은 이게 진짜로 끝까지 뒷받침이 안 되면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바이오 쪽으로 편입이 되고 나면은 충분히 한 번에 큰 파동의 펌핑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고 회사의 돈도 충분하고, 더군다나 증거금률 20% 잡혀 있어서 우리가 매매하는데 문제가 될 수준의 이 재무 상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과연 여기까지 지금 이게 지금 가격선이 보면은 지금
거의 3,000원, 3,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던 걸 5만 원까지 보냈다가 지금 2만 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어낼 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살짝은 물음표가 좀 붙긴 합니다.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뭔가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바라보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바이오는 원래 사실 미래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서 뭐 하나만 잘 걸리면은 그걸로 다 멘징하고도 남는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조금 더 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선행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과연 이만큼 펌핑을 시킨 게 이 진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게 됐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정도 수준은 당연히 아니긴 하다. 이 어차피 증거금리 20%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돈은 많고 부채 비율은 낮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재무 설명에서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이게 진짜 바탕이 된 게 맞으면 잡아주고 가긴 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적정 가격선 제가 저평가 고평가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저평가 고평가 찍고 자연스레 지금 저평가까지 넘어왔어요. 만약에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게 맞다라고 하면 적정 가격선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잡고 끌어올리는 그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보 구간 치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파동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새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매매적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전 갭상승 랠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을 때 터지는 건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이후에 이런 종목들을 잡을 때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뭐 원래도 스탑로스를 다 걸어놓기는 하지만 가끔 이제 이걸 딱 잡았을 때 막 갭 하락으로 혹시나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참사가 날 수 있는 모양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바로 칼 손절을 좀 해줘야 된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제가 이제 누차 자주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 갭 구간은 아무것도 매매가 되지 않았었던 비어있는 구간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여기는 이제 항상 제가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말 그대로 진공. 아무것도 없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가지고 물론 가보지 않아서 뭐 제가 몸으로 겪어본 건 아니라서 사실 뭐 정확히 맞다라고까지 표현은 못하겠지만 거기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지구에는 뭐 중력도 당연히 작용을 받고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중간중간 막 공기의 흐름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받고 있지만 진공이란 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말인즉슨 살짝만 우주에서 우리가 살짝만 밀어도 그 힘이 뭐 크게 추진력을 받지 않고 그냥 쫙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밀리면서 가잖아요.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 이런 것들은 그냥 쫙 밀리면서 여기까지 그냥 무너뜨리는 보통 모양들을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예시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건물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이 밑에 층에 그러니까 지금 칸은 비슷해요. 여기 1층이고 여기가 2층이에요. 여기 1층이고 2층이야. 밑에 여기다가 이제 막 시멘트도 잘 넣어주고 막 그 작업도 다 잘 쳐놓고 뭐 궁구리 친다 표현을 하죠. 막 그런 것도 좀 쳐놓고 막 이런 것들을 기둥도 막 똑바로 제대로 좀 세워놓고 튼튼하게 만들어놔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갈 때 층을 더 높이 쌓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구간이라는 건 뭐예요? 부실 공사를 사실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분명히 얘가 더 갈롬이라면 이 부실 공사한 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흔들려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보통 올라갈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끌어올리는 애들도 보통은 여기를 다 메워주는 작업을 해주고 가요. 시멘트를 부어주든 뭐 저기 다른 것들을 뭐 부어주든 간에 뭘 해가지고 여기를 튼튼하게 보통 만들어주는 작업을 원래 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작업이 안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지켜주려고 하는 게 얘도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 밑으로 깨트려 버리는 순간 이건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걸 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은 임시 방편일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계속 지켜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뚫리는 순간 무너져요. 이런 것들은. 이따 예시들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갭 상승 구간들은 내가 들고 있을 땐 참 좋지만 내가 보유를 다시 신규로 들어가야 될 때는 이런 흔적들이 있는 것들은 뭐 확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한번 무너지게 됐을 때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이걸 다 메워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의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건 분명히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매는 천차만별이고 여기서 뭐 짧게 끊어 먹어도 상관없는 거고 여기서 막말로 살려주고 나서 여기까지 그냥 끌어올리는 박스 파동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손절을 좀 더 칼같이 쳐줄 줄 알아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면 제 견해상은 지금 여기 가격선이 한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12,000원 이탈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진짜
건물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래서 이 구간은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봐야 된다. 라는 것만 좀 우선 기억을 하시고 예시를 한번 쭈루룩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상 랠리를 보냈었던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은 거래 정지가 좀 되긴 했는데 시스웍이라는 이 종목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상 랠리를 그냥 끌어올려 버려요.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침범하다가 결국 지켜보려고 여기서라도 방어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기까지 채워줬지만은 아직까지도 시멘트를 부어야 되는 구간이 더 남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살려주지 못하고 한 번 더 깨트리게 됐을 땐 와르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장대음봉으로 꽂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런 갭 구간은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 채널에서 많이 다뤘었던 HLB도 마찬가지죠. HLB가 아니라 A프로젠. 갑자기 헷갈렸네요. A프로젠도 마찬가지죠. A프로젠도 결국에는 이렇게 점상 랠리를 미친 듯이 보내주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어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제 슬슬 침범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은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그냥 확 무너진다고요. 다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메워주러 오는 거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개파락으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 이 구간도 진공 상태의 구간이라서 결국에는 또 올라가려고 할 때 또 메워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와르르 무너뜨려 놨던 구간을 비슷하게 거의 다 메워놓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차트 모양들이 많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올라갈 땐 당연히 좋지만 이후에 살펴봤었을 때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선호를 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점상 랠리 보냈던 게 옛날에 아이텍 반도체였는데 지금은 아이텍으로 바뀐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미친 듯한 점상 랠리로 이렇게 보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상 랠리를 보내놓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우면 다 메우러 가게 되고 보통 이런 구간은 진공 상태의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만 밀어도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 게 결국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면 한 방에 밀려버려요. 결국엔 여기서 하한가 만들고 여기서 연속으로 또 다시 한번 하한가 근처까지 보내고 여기에 다시 다 메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의 파동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 이런 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또 뭐가 있을까요? 룽투 코리아 이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예, 옛날에 이건 엄청 옛날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30% 상한가가 아니라 15% 상한가였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렇게 미친 듯한 물론 이때는 이런 게 좀 자주 나오긴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30%라 사실 이런 정도의 점상 랠리를 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도 다 상한가였었고 결국에는 다 메우러 간다. 얘는 여기까지 결국에는 다 메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아유, 야, 이제 여기 시멘트 다 부었어. 다 부었다. 여기 이제 다 부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건물 작업하자. 정확하게 여기까지 다 메워주고 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결국엔 이런 구간들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AT 세미콘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AT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거 좀 치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상 랠리 보내놓고 결국에는 다 메워주러 옵니다. 전부 메워주러 와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STX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인디에프부터 봅시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점상으로 보내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어있는 거죠. 와르르 무너뜨리고 여기에 다 메워주고 보낸다고요. 결국 또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또 비어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또 메우러 올 거예요. 오고 나서 또 자리 잡아서 또 움직이고 보통 이런 식의 차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 구간을 만들어놨죠. 여기서부터 처음에 시작점 여기서 띄워놓고 아래 꼬리 주고 여기 갔는데 여기가 비워져 있잖아요. 이 구간을 결국 또 메워주러 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비워져 있는 구간들은 얘가 앞으로도 살아서 계속 가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보통은 메워주고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뭐 물론 이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도 오랜 세월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걸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거랑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들어간 종목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제가 옛날에 이제 복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서 뭐 비유를 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KO는 이게 진짜로 KO 같은 것들은 상대방 펀치가 너무 강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각에서 내가 미처 몸이 반응이 못할 정도로 보질 못했는데 보통 사각에서 날라오는 펀치를 맞고 몸이 반응이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았을 때 보통 KO가 잘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 막 잘못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능성들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야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 좀 발생했었을 때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나쁘다는 것도 전혀 아니고 이런 그림을
프리미엄으로 가면서 상단 부분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 속에서 지금 거래량 뽑고 있는 거 보니까 단타로도 접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회사 자체도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얘가 이 12,000원 정도를 깨트리고 내려가게 됐을 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다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이런 것들은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적인 존버는 약간 이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이 위에서만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카나리아 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구간. 만약에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 찍고 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하나 얻어 가시고 그 다음 대처 방안들을 좀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져와 본 거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스윙으로 본다라고 하면 안 깨지는 선에서 보되 박스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요 윗구간까지는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여기 구간까지만 좀 살펴보시는 관점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